네, 안녕하세요. 추세선생 장마감 시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 영향에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매물 압박이 심화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양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3% 내외로 급락세를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 역기중각을 이렇게 타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셔도 이제 전저점 부근인 2350 강하게 이탈한 채 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로 역기중각 중기 추세를 계속 타면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역시 이제 전저점 부근 강하게 이탈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으며 이제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를 했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또 이런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일 이제 뉴스 테마인데요. 첫 번째로 럼피스킨병 그리고 중국의 마이코 플라즈마 페럼입니다. 두 번째 키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마 관련주, 네 번째로는 전쟁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 다섯 번째로 이제 그런 지수 낙폭 과대 속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살아있다. 이런 또 시황이고요. 여섯 번째로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먼저 계속해서 며칠간 이제 나오는 뉴스이죠. 럼피스킨병과 중국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확산인데요.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확진이 늘고 있고 양구에 이어서 이제 횡성에서도 이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하고 전북까지도 이제 퍼지면서 뭐 긴급 방역 체제로 돌아섰다. 그래서 한우 고기가 이렇게 13% 올랐다. 그래서 이제 우시장 폐쇄 등의 영향에 따른 이제 대체육,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관련주 강세가 있었고요. 중국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확산의 경우 이제 전일 이제 중국 폐렴 확진자 폭증 이슈로 치료제 기업들이 좀 급등했는데 이제 오늘은 호흡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니커 FNG 차트인데요. 어, 역기중각 이제 단기 그리고 중기 저항을 또 맞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좀 기중각이 유효 상태이고 만약에 또 다시 오를 이런 또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또 다시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면은 어, 목표가를 뭐 이런 이제 교차점이 기준각과 역기준각이 또 교차하는 이런 지점에서 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죠. 예. 두 번째 이슈는 키즈 이슈인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이제 베베핀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이제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제작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차세대 IP 베베핀이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4개국에서 1위 해서 이제 삼성 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비상장사인데 그 지분을 16.8% 보유한 2대 주주로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꿈비나 뭐 캐리소프트 등 키즈 관련주들도 함께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마 관련주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이제 미화원 제출했다. 내용은 이제 마리화나를 알코올처럼 그런 취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제출로 이제 미국 사회 내 마리화나 사용이 본격적으로 합법화될지 또 관심사가 있고요. 관련 주로는 이제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등이 있는데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였으나 상승분을 또 반납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이제 국제 유가 관련주인데요.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지상전을 무조건 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상전을 개시하겠다고 이제 대국민 연설이 있었고 이제 밤새 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를 급습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확전으로 이제 5차 뭐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란이 이제 어떻게 참전을 하냐 이 여부가 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전일 이제 WTI 국제 유가 가격이 이제 4거래일 만에 상승 1.97% 오른 뭐 85.39달러로 마감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극동 유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역기준각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역기준각 이런 추세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가 지수 낙폭 과대 속에서도 생존 중에 있다. 이제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하락 종목이 1,400 뭐 70개 정도가 되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하락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어, 이번 달에는 이제 국내 주요 26개 업종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로는 평균 수익률이 이번 달에 마이너스 13%로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켰고,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또 기록했다는 점에서 또 유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준각이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무너진 상태이고요. 어, 이제 다음에 어디서 이제 좀 지지가 될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역기준각과 이제 기준각이 만나는 이런 교차점. 여기도 굉장히 또 매물대가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 이제 금일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이제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했지만 적자 규모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고 디램 같은 경우는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주가는 뭐 5.88% 하락한 이제 12만 원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이제 3조 8천억 원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자동차 판매도 104만 5천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발표 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이내 또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삼성전기 매출은 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
감소했습니다. 삼성전기는 금일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3.22%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또 대량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매출이 이제 3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2.3% 하락하면서 감소하면서 삼성 SDI도 5% 하락 마감하면서 이제 전 저점인 46만 원 부근 강하게 이탈한 채 마감했고요. 삼성 SDS나 이제 HD 현대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지수 하락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